반갑습니다. 국어를 꽃피우는 강사 선아입니다. 저는 오늘 어머님들께 지산고 1학년 친구들이 어떻게 시험 대비를 저와 함께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커리큘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성장 커리큘럼은 5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땅다지기입니다. 땅다지기는 방학 기간에 진행이 되고 있고 사고력 중심 수업으로 수능 국어를 위한 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초를 쌓아서 모의고사 실력을 이제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매주 실전 모의고사와 피드백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국어가 얼마나 어렵고 어떤 것들을 대비해야 하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학인데요. 문학이라고 하는 걸 수능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교 시험에서도 잘하기 위해선 외부 지문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 지문이 무엇이냐 하면 처음 보는 시를 보고 당황하는 게 아니라 시의 표현법, 정서, 태도 등을 확인하는 건데요. 그걸 잘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과 개념어를 단순하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관련된 시들을 열거해보고 그 시에 이 표현법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왜 있다고 생각하는지까지 적어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에서 나오는 정서와 태도들까지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이 최소한 100개 넘는 작품들을 해석하면서 처음 보는 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이 외에도 방학 기간에 내신 선행을 위해서 씨 뿌리기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예상되는 내신 범위를 선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문법의 기초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법 미리 보기 특강부터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법의 경우에는 우선 아이들이 처음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범위를 예습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문법의 틀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 적용 위주의 수업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장을 보고도 이게 어떤 문법 요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하고 숙제도 그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서술형 숙제에 대한 정답과 객관식 문제 풀이에서도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 꼼꼼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직접 손풀이로 제공하고 있고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풀었었는지 숙제를 기반으로 서술형 복습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서술형의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알지 못하면 적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시험을 보면서 본인이 애매하게 느꼈던 그 개념들을 확립할 수 있고요. 저는 특히 아이들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지 않았을 때 귀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아이들의 보통 점수를 받을 때까지 반복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고 있고 시험을 계속 봐서 시험지 답을 외운 것처럼 느껴지면 시험지를 바꾸는 것까지 감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문법적 개념을 그 주에 확실하게 복습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시 미리 읽기 특강의 경우에는 이제 정말 중요한데 아이들이 한국사를 생각보다 요즘 잘 하지 못합니다.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더라도 이게 조선시대 신분을 나누는 체계인 걸 모를 정도로 기본적인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이 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기 위해 문학사적 배경을 수업하고 있고요. 그 뒤에 중세시대의 글을 읽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어휘들을 암기하고 테스트 본 뒤에 문장으로 바꿨을 때 그 문장에서 그 단어가 어떤 느낌으로 해석해야 하는지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치고 나면 실제로 고대 문장 자체를 아이들이 현대어로 풀이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엔 제가 직접 채점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적당히 해석을 잘 하는지 못했는지 검사를 하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 자료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 운동을 방학 기간 동안 잘 마치고 나면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학기 중에는 싹을 틔우는 1회독 기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1회독 기간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출제자가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강조했는지 알기 위해 학교 필기를 취합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거나 다루지 않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진행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있고요. 이것들을 아이들이 수업에 들으면서 정말 이해했을지 궁금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완벽한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되는 백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지 테스트의 경우에는 제가 깨끗한 시를 아이들에게 주고 직접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어보는지를 검사하는 시험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무자비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두 시험지를 아이들이 쓰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은 단 10분입니다. 10분 만에 이걸 어떻게 하냐 싶으실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아이들은 수업을 들을 때 애초에 백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질문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이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암기할 부분들을 조금 섞어서 쓰기 때문에 10분이면 아이들에게 아주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완벽하게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면 문제를 풀어야겠죠. 문제를 제가 직접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훈련해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시험지에서 2개 중에서 답을 고르지 못하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평소에도 애매한 것들 혹은 이제 본인이 알겠다고 생각하고 넘긴 것들을 바로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실전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전 시간에 테스트를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을 보면서 제대로 수업 시간에 혹은 숙제할 때 문제 풀었는지 확인하고 있고요. 숙제를 피드백하면서 제대로 표시를 하고 풀었고 문제풀이를 생각하고 풀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에 들게 숙제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추가 학습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바른 습관을 가지고 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수 피드백하는 모습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마다 어떤 부분이 단점이고 보완해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주고 있고 저도 따로 가지고 있다가 개별로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뭐 안 가지고 왔다 그런다 하면 온라인으로라도 체크를 꼭 해서 숙제할 때 또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 지적해 주면서 아이들이 완벽하게 문제풀이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신 기간이 막바지 이르러서 꽃을 피울 단계에서는 지상고 기출문제 풀이와 지상고 예상 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상고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개교한 지 오래되었다 보니까 어떤 작품들의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많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출문제 풀이들을 옳은 선지랑 옳지 않은 선지로 구분해 주어서 아이들이 지상고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새로운 교과서가 생겨서 기출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가 지3고 경향을 반영해서 예상 선지를 제작하고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풀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개념 누수가 없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리스트, 학교 필기 기반으로 제공해서 서술형으로 풀어보는 연습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열매를 맺을 기간인데요. 비밀노트와 직전 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제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매주마다 나가는 진도에 따라 달라지는 국어의 특성상 단권화 노트를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권화 노트 이름을 비밀 노트라고 만들었고 거기 안에는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자료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전 보강을 진행하는데 직전 보강은 제가 시험 범위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친구들은 앉아서 마지막까지 불안한 거 없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검사하면서 들으면 되고요. 중하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도 본인이 공부를 새로 할 막막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앉아서 듣기만 하면 좀 점수가 오를 수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전 보강 끝나면 마지막 모의 시험까지 치르고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저와 7시에 만나서 아침 보강을 진행하는데요. 직전까지 저와 함께 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마지막까지 1시간 반 정도 보고 가고 그러고 나면 시험장에서 제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끝난 뒤에 성과 피드백까지 진행을 해야겠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틀린 이유를 본인들이 먼저 적어오면 제가 직접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적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수정해주고 특히 아이들은 그냥 모르겠어요, 까먹었어요 라고 적거든요.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을 까먹었는지 아니면은 문제를 풀 때 어떤 습관이 발목을 잡았는지까지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검한 내용들을 제가 기록해놨다가 다음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아이들 다시 불러서 저번 시험 때 이런 실수 있었으니까 조심하자고 격려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까지 다 마무리를 잘 하고 나면 새로 땅을 다지는 것으로 돌아가서 커리큘럼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했을 때 어떻게 보시면 선생님이 너무 아이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하려고 좀 집에 안 보낸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자료들이 모두 지상고 1학년 친구들이 이번 시험 끝나고 저에게 준 피드백인데요. 요약해서 보여드리자면 헷갈릴 만한 부분들 미리 강조해 주셨고 수업이 즐거웠고 또 암기 시험 계속 보다 보니까 시험 점수에 도움됐다는 말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저는 전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든 기간을 이제 같이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견뎌나가고 좋은 성과를 얻을 때까지 함께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3부터 심화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번 지상고 국어도 완벽한 성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